자, 반갑습니다. 배동찬의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법이 개정됐네요. 개정된 세법에 강한 돈이 돈을 부르는 부동산 절세 탑 5개명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개정된 시행령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즉 전에만 하더라도 1세대 2주택이고 기존에 하나 팔고 그러면 이제 현재 1세대 2주택에서 하나 팔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죠. 그래서 요거는 언제든지 팔아도 비과세를 받았다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즉 2년 동안 준비기간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년 동안 준비기간을 준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매물을 좀 던져라. 아파트 가격이 정부가 생각한 만큼 안 떨어지는 거는 이 매도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뭐 팔아야지 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근데 이제 파는 게 없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생각만큼 안 떨어지니까 이제 팔아라. 즉 팔긴 팔되 2년 이내에 팔아라. 요 취지로 이제 법이 이제 개정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주택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인데요. 이제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고요.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또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료 소득세 세액 감면, 요것도 조건을 또 둔다는 거죠. 그 어떤 조건이냐라고 하면 임대료 상승률을 1년에 연 5% 이하일 때만 특례를 해가지고 세금을 봐주겠다는 겁니다. 또 이제 새로 이제 신설된 또 시행령이 있죠. 그건 뭐냐 하니까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산정 방법에서 공동 소유자가 즉 부부 공동 소유일 때는 이제는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좀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최고 3.2%까지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우리는 또 제일 중요한 거 정부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정부의 의도는 이렇게 발표가 되죠. 소득 재분배와 가세 형평성을 제고한다. 즉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다는 거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선장을 하겠다. 창업기업 세액 감면해주고 설비투자 가속상가를 허용했다. 세 번째로 보면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겠다. 일부 안에서 세율 인하하겠다. 이게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껍데기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 있는 정부의 핵심 의도는 요거 한 가지입니다. 핵심은 부동산 투기, 꿈도 꾸지 마. 요게 이제 강력한 핵심이죠. 또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8주 연속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왜 정부가 이렇게까지 또 세금까지 강화를 또 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요, 정부도 이면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GTX가 착공되죠. 상기 신도시가 또 계획되죠. 또 사회 간접 자금 확충도 이제 하겠다는 거죠. 또 도시 재생 사업 해야 되죠. 재개발 재건축. 어차피 서울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서울의 집값이 쉽게 잡힐까라는 정부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부 입장이라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만 좀 올라라. 부동산아 제발 부탁이야. 그만 좀 올라가.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집에 맛있는 이 외국 사탕이 있다가 가정합시다. 그럼 막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당시에 어떻게 친구들한테 자랑했나요? 우리 집에 맛있는 수입 사탕 그거 없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지 않았나요? 아무튼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난처할 것 같아요. 8주 연속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기쁘긴 기쁜데 요게 혹시라도 앞으로 어떤 또 변동성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이 반응해야 될지 모르니까 정부가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세금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세금을 강화해가지고 부동산을 확실하게 때려잡겠다. 요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 의도고 정부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제 뭐 정부가 어떻게 나오든 중요한 건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해나가냐.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절세 5계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양도 차익이 작은 것부터 매도를 하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현재 제가 대전에 거주를 하면서 2억에 매수를 한 게 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2억이다. 즉 안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서울 쪽에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취득금액이 3억이고 현재 가액은 5억이다. 그럼 대전 거는 2억에서 사서 2억이니까 시세 차익이 없죠. 서울 거는 3억에 사서 5억이에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부터 파셔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양도 차익이 없는 것부터 매도를 해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매도를 해야 된다. 아, 그런데 대전에 있는 집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인데 이 집도 팔아야 되나요?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비교를 하셔야죠. 대전 집을 팔고, 왜냐하면 2억에 사서 2억이라면 양도 차익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대전의 집은 팔아도 돼요. 그러면 이 집을 팔고 나서 전세로 들어가고 서울 거를 팔게 되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절세를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좀 이제 계산을 하고 여러분들이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양도 시기를 조절하세요. 양도 시기라는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년 동안 한 번에 한해서 기본공제 250만 원. 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1년에 2건을 매도하시, 그러니까 하나를 팔았는데 3천만 원에 대한 그 수익이 있고 또 하나를 팔았는데 이게 또 3천만 원의 수익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1년에 2건 팔았지 않습니까? 그 3천만 원에 대한 세금, 또 3천만 원 세금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각각 부과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합산과세죠. 양도 차익을 합쳐가지고 이제 세금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진 과표를 따지면 이제 높은 걸로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팔 때도 1년에 하나 정도 이렇게 시기를 조절하면서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득을 본 게 하나 있고 또 이득 본 게 하나 있어. 1년에 2건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높은 양도세율을 두드려 맞는 거죠. 근데 하나는 손실이 났어. 오피스텔을 샀는데 손실이 되고 또 하나 아파트를 샀는데 이득이 봤어. 이럴 경우에는 합산해도 되겠죠. 왜? 오피스텔에서 마이너스 난 거를 이득 본 아파트에서 상기하면 되니까요. 이럴 경우는 1년에 손실 난 거랑 이득 본 거나 합산하니까 이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손실 난 거하고 손실 난 거야. 오피스텔 샀는데 또 도시형 생활주택 샀는데 두 개 다 팔아니까 양도 차이가 없고 손실이가 손실이야. 이건 뭐 언제든지 팔아도 돼. 이건 아니죠. 손실 난 거는 이제 내년이나 올해 파실 때 이득 난 거랑 같이 파시면 손실이니까 이득에서 그 부분을 상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머리를 쓰셔가지고 손실 난 거를 파실 때에도 이거 팔고도 이거 팔아도 양도소득세도 안 나오는데 뭐 언제든지 팔아도 돼. 이게 아니죠. 그래서 손실 난 거는 반드시 이득 난 거랑 이렇게 합산을 해서 파시면 이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절세 3계명, 단타를 지양하라. 아니, 무슨 뭐 부동산이 주식시장입니까? 뭐 단타라는 얘기 나오고, 장타라는 얘기 나오고. 근데 이제 점차 이제 부동산도 이제 주식시장처럼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그 추세잖아요. 아무튼 1년 미만은 양도세 50%, 2년 미만은 양도세 40%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입니다. 즉 단타로 사고 파는 거는 좀 좀 자제하시고요. 부동산은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좀 장기 성향을 띠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또 길게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팔 때는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이렇게 매도를 하셔야 되고 그런 전략을 잘 짜시라는 거고요. 네 번째 계명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 이용하라. 1가구 1주택은 비과세잖아요. 근데 다 비과세는 아니죠. 또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얘기고요.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런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1가구 2주택이야 거의 뭐 비과세 요건을 다들 잘 챙기시잖아요. 근데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됐다고 하면 이때는 비과세 요건들을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첫 번째,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후 새 주택을 매입해야 되겠죠. 두 번째,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기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다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새 주택을 취득하는 날부터, 즉 새로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러한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절세 5번째 계명입니다. 취득과 매도 당시의 영수증을 꼼꼼히 잘 챙겨 놓으셔야 되겠죠. 취득세 영수증, 수수료 영수증, 채권 영수증, 인지 영수증, 사시등을 했다, 사시 영수증 등 필요 경비 영수증을 잘 챙기셔가지고 이런 것 또한 공제를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 세금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더 강화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절세 전략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뭐 몇천만 원 세금 납부할 때 좀 몇백만 원 납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 챙기는 사람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챙기지 못해가지고 거꾸로 행동할 경우에는 세금을 뭐 몇천만 원, 몇억을 납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건 세금이에요. 세금을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피하지 못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세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가 않나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다면 요령껏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절세 5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의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